해마다 봄이 오면 많은 사람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씨를 고르고 흙을 만지고 작은 싹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새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는 분명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 같은 자리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조용한 수고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한번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스스로 다시 살아나듯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덩굴 식물이 있습니다. 매년 처음부터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든든한 풍경이 되어주는 식물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덩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게 자랑하지 않아도 해마다 제자리를 지키며 먹을거리와 기다림의 기쁨을 함께 건네는 식물들 말입니다. 수원 외곽에 사는 73살 김영수 씨도 예전에는 집 옆 울타리를 그저 비어있는 공간으로만 여겼습니다. 여름이면 볕만 오래 머물고 겨울이면 바람만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그는 그곳에 으름덩굴 한 그루를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뻗어가는 줄기가 반가운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자리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은은한 기운이 먼저 감돌고 덩굴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힘으로 울타리를 따라 자라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많은 열매를 한꺼번에 얻는 것보다도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듯 이어지는 그 기척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식물은 아니어도 오래 곁에 두고 보면 마음이 가는 식물,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으름덩굴의 매력은 특별한 손길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준다는 데 있습니다. 울타리나 작은 지지대만 있어도 차분히 자라며 어느 날 문득 바라보면 마당이 전보다 훨씬 깊고 따뜻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큰 수확만 기대하며 심는 식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에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덩굴은 채소이기 전에 풍경이 되고 풍경이 된 뒤에야 비로소 더 오래 사랑받는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원이 늘 조용한 표정만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절에는 눈에 먼저 들어오는 생기와 색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도 한결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으름덩굴이 마당에 잔잔한 깊이를 더해주는 식물이라면 편두와 홍화강낭콩은 같은 공간에 조금 더 선명한 기쁨을 불러오는 덩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1살 박정호 씨는 한동안 텃밭 가장자리에 먹을 수 있는 것만 심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 작은 지지대를 세우고 편두를 올린 뒤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연한 보랏빛 기운이 감도는 꽃과 매달리는 꼬투리를 보고 있으면 단지 수확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계절이 변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천천히 읽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주에 사는 75살 이순자 씨도 비슷했습니다. 집 대문 옆에 홍화 강낭콩을 심었는데 붉은 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이웃들이 걸음을 늦추고 마당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순자 씨는 먹을거리를 기르는 즐거움과 집의 분위기를 바꾸는 즐거움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말합니다. 편두와 홍화 강낭콩이 좋은 이유는 보기 좋다는 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덩굴들은 여름 한복판의 햇빛 아래에서 울타리나 작은 아치, 현관 옆 공간을 부드럽게 채워주고 자라는 동안 사람에게 자꾸 밖으로 나가 보고 싶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물론 익은 씨를 먹을 때는 잘 익혀야 한다는 주의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작은 설명이 더해질 때 사람은 식물을 더 오래 믿고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열매를 기대하며 정원을 시작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것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계절을 바라보는 기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덩굴은 식탁으로 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 풍경이 되고 그 풍경이 자라날수록 정원은 점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정원이 색과 분위기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기대가 생깁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넘어 손에 잡히는 넉넉함까지 얻고 싶어진다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차요태 같은 덩굴은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식물들이 계절의 결을 천천히 보여주었다면 차요태는 잘 맞는 자리만 만나면
한 해의 흐름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는 식물입니다. 물론 이 식물이 한국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위가 깊은 내륙보다 제주나 남해안처럼 비교적 온화한 곳 또는 찬바람을 잘 막아줄 수 있는 자리에서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특별합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 권하는 식물이 아니라 내 마당의 조건을 조금 더 살펴본 뒤 맞는 자리에 들이면 놀라울 만큼 넉넉한 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통영에 사는 72살 최민수 씨는 처음 차요테를 심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낯선 이름도 그렇고 정말 한 그루에서 그렇게 많이 열릴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깊어질수록 덩굴은 생각보다 더 힘차게 뻗어나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마다 매달린 열매를 살피는 일이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로 하나를 따고 나면 또 하나가 보이고 며칠 지나면 다시 눈에 띄는 열매가 늘어났습니다. 최민수 씨는 많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마당에 나갈 때마다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차요테의 매력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열매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새순까지 살필 수 있고 한 식물이 자라며 주는 존재감도 큽니다. 정성껏 돌본 시간이 눈앞에 수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괜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덩굴은 보기 좋고 어떤 덩굴은 향기롭지만 또 어떤 덩굴은 살아있는 넉넉함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손에 잡히는 넉넉함이 정원의 기쁨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는 수확의 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만족이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 향기와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깊은 여운입니다. 그래서 차요테가 풍성한 결실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식물이라면 패션 프루트는 정원 한쪽에 오래 기억되는 인상을 남기는 덩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 역시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가볍게 권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닙니다. 비교적 따뜻한 남부 지역이나 제주처럼 겨울 바람이 덜 매서운 곳 혹은 찬 기운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자리에서 더 잘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덩굴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꽃의 모양, 익어갈수록 점점 짙어지는 존재감,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제때 손에 들어왔을 때 퍼지는 향은 다른 식물과는 분명히 다른 기억을 남깁니다. 서귀포에 사는 74살 한성호 씨는 패션 프루트를 키우면서 수확보다 먼저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은 아침 햇살 아래 매달린 열매를 한참 바라보다 그냥 들어오고 또 어느 날은 바닥에 조용히 떨어진 열매 하나를 발견하고 괜히 하루가 특별해졌다고 했습니다. 겉이 살짝 여물고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전해지면 그 순간 이미 절반의 기쁨은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칼을 대는 순간 퍼지는 진한 향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얻었다는 만족을 넘어 오늘 이 정원에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함께 데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분명한 한순간을 기다리게 되는 법입니다. 패션 프루트는 바로 그런 마음에 어울리는 덩굴입니다. 많이 열리고 빨리 자라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루의 공기를 바꾸고 기억에 남을 장면 하나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원은 넉넉한 수확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향기 하나만으로도 오래 남는 기억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많이 얻는 기쁨도 좋지만 몇 해 뒤를 기다리며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식물에 더 깊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덩굴이 다래입니다. 한국의 산과들의 기억과도 어딘가 닿아 있는 이 식물은 낯선 열대 과일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막상 마당에서 제대로 키워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만족을 안겨줍니다. 강원에 사는 76살 윤기태 씨는 처음부터 다래를 빠른 수확을 기대하며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새로 심고 금세 끝나는 작물보다 시간을 들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래를 고르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
기다림이 더 크게 느껴졌지만 바로 그 시간이 있었기에 첫 열매를 보았을 때의 감정은 더 깊었습니다. 윤기태 씨는 그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손끝에 닿는 작고 단단한 열매, 햇볕을 머금은 껍질,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진한 맛은 단순히 과일을 얻었다는 기쁨을 넘어 오래전 정원과 나눈 약속이 드디어 돌아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달의 진짜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세 보답하지 않아도 뿌리를 내린 자리에서 한 해 한 해 신뢰를 쌓아간다는 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기다림이 자연스러운 기쁨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빠른 것보다 오래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달에는 그런 마음을 가장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닮은 덩굴입니다. 한철의 재미를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정원의 약속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깊이를 알게 되는 달에 같은 덩굴을 떠올리고 있으면 정원에서 가장 오래 남는 기쁨이 꼭 크고 화려한 데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식물은 천천히 자라며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주고, 또 어떤 식물은 아주 작고 소박한 모습으로 해마다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마에주아입니다. 처음 보면 그저 작은 알갱이처럼 보일 뿐인데 그 안에는 다음 계절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조용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충주에 사는 75살 오정남 씨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덩굴을 따라 달린 작은 주화를 천천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크고 눈에 띄는 수확을 먼저 떠올릴지 모르지만 오정남 씨에게는 그 작은 알 하나하나가 한 해를 잘 보냈다는 인사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올려두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작고 단단한 생명을 다시 흙에 맡기면 다음 계절에는 또 새로운 시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에주아는 무엇을 많이 얻는다는 기쁨보다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안도감을 더 크게 건네는 식물입니다. 한 번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작년의 수확이 올해의 씨앗이 되며 올해의 손길이 또 다음 해의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보다 이미 이어져 온 것을 잘 지켜가는 일에서 더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마에주아는 바로 그런 마음에 닿아 있습니다. 특별히 요란하지 않아도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삶의 리듬을 이어주고 정원이란 결국 무언가를 소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계절과 함께 관계를 이어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지금까지 만난 모든 덩굴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좋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라지 않아도 좋으며 내 삶의 자리와 맞는 식물 하나만 잘 만나도 정원은 해마다 조금씩 더 깊고 넉넉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정원을 풍성하게 만든 것은 결국 많은 종류의 식물을 한꺼번에 들여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의 볕과 바람, 겨울의 기온과 마당의 크기에 맞는 덩굴 하나를 제대로 만나고 그것이 자라나는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야말로 훨씬 더 오래 남는 기쁨이었습니다. 으름덩굴은 마당에 잔잔한 깊이를 더해주었고 편두와 홍화강낭콩은 계절의 색을 더 선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차요태는 잘 맞는 자리에서 넉넉한 수확의 기쁨을 보여주었고 패션프루트는 향기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특별하게 바꾸는 힘을 알려주었습니다. 달에는 기다림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마에주아는 크지 않아도 해마다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이 얼마나 든든한지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정원을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절에는 내 삶의 자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덩굴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 머무는 곳이라면 조금 더 특별한 식물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추운 겨울이 깊은 곳이라면 그 땅에서 오래 버텨줄 수 있는 식물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무엇을 심었는지가 아니라 내 집 앞에 작은 공간이 몇 해 뒤 어떤 풍경으로 자라나면 좋을지를
상상해 보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빠른 결과보다 더 오래 머무는 기쁨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새잎이 오르고 덩굴이 다시 뻗고 손끝에 익은 열매가 닿는 순간을 맞이하는 일은 단순한 수확을 넘어 삶의 리듬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계절에는 무리하지 말고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그 덩굴 하나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몇 년 뒤 그 식물이 울타리를 덮고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계절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조용하고도 깊은 기쁨으로 돌아오는지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원은 단순히 무언가를 길러내는 장소를 넘어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삶을 만나는 공간이 됩니다. 봄에는 아직 앙상한 줄기만 보여도 그 안에 다시 오를 기운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는 소리 없는 변화를 보며 마음이 놓입니다. 가을에는 손에 쥐어지는 열매와 씨앗이 반갑고, 겨울에는 비어있는 듯한 자리마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덩굴 식물을 기른다는 것은 단지 먹을거리를 얻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다시 배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식물들은 서로 모습도 다르고 자라는 속도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위로를 건네줍니다. 모든 것을 매번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입니다. 한번 뿌리내린 것이 해마다 다시 돌아오고, 작년의 노력이 올해의 편안함이 되며 올해의 손길이 또 내년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울타리 하나, 짧은 지지대 하나, 햇빛이 잠깐 머무는 벽 앞에 좁은 자리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그곳이 몇 해 뒤에는 열매를 달고 그늘을 만들고 바람의 방향까지 다르게 느끼게 하는 정원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많은 수확 그 자체보다도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지속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절의 선택은 더 단순해집니다. 내 삶의 자리와 가장 잘 맞는 덩굴 하나를 고르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식물이 내 시간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정원은 내가 돌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오래 다독여준 자리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대단한 말이나 화려한 장면 없이도 충분히 깊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뻗은 줄기를 발견하는 순간, 비가 온 뒤 잎 끝에 맺힌 물방울이 유난히 싱그러워 보이는 순간, 한 계절을 지나 다시 같은 자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순간이 차곡차곡 쌓여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렇게 정원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덜 조급하게 살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다정한 풍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는 한 줄기가 오래도록 집의 시간을 조용히 바꿉니다.